네, 5월의 막바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5월이기는 한데 오늘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올 5월 말에 대한 정리, 채권 시장 관점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조용구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은 5월 말입니다. 이제 최근에 우선 채권 시장 동향부터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국고채 금리는 3, 4월 중에 제한된 레인지 내에서 박스권 등락을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금리가 상단에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오세아니아주 중앙은행이 매파적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대외금리의 변동폭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 대비 조기 인하 기대감이 크게 후퇴하면서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인 3.5%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미국 부채 한도 협상과 국내 추경 관련 이슈 등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어서 금리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금리 인상은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반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줄고 오히려 추가 상승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채권시장 주요 이슈 체크해 볼 텐데요. 최근에 마무리를 한 금통위 얘기부터 좀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3.5% 수준으로 2월, 4월에 이어서 3회 연속 동결되었습니다. 수량경제 전망에서는 성장률 전망치가 1.6에서 1.4%로 하향 조정되었고 물가 전망치는 3.5%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금리 결정 자체는 만장일치였지만 이번 금통위는 매파적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면에서 매파적 논거가 보강되었고 설득력이 제고하는 데 성공한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임 금통위원을 포함해서 향후 금리에 대한 의견이 3.75를 열어두자는 의견이 6명 전원이었다고 밝힌 점, 근원물가가 더딘 둔화 경로를 보일 것이며 2% 물가 목표 근접 시점을 내년으로 명시한 점, 연준이 6월 금리 인상을 스킵하더라도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으며 호주처럼 금리 인상 중단 이후 실제 인상 사례를 언급하면서 매파적 해석을 강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률 전망의 하향 조정은 IT 제외 성장률이 1.8%가 된다는 부분과 특정 수준이 레드라인이 아니라는 점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실제 추가 인상 가능성은 아직까지 크다고 보진 않지만 연내 금리 인하는 확실히 현실화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가 5월 금통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매파적인 부분을 좀 더 설득력을 올렸다라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분위기 어떤지, 연준 인사들 발언 어떻습니까? 네, 최근 연준 이사진의 변화 그리고 그 발언들을 살펴보면 라일 브레이너드 전 부의장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필립 제퍼슨 이사를 부의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또한 신임 의사로 아드리아나 커글러를 지명하고 기존의 리사 쿡 이사의 연임도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들의 성향을 추정해보면 제퍼슨 부의장 지명자는 브레이너드에 비해 비둘기 성향이 뚜렷하지는 않아 보이고 커글러와 쿡 이사도 아마 당분간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하다는데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블라드 이런 일부 지역연은 총재들이 추가 긴축을 주장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서 당분간 긴장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비둘기파여도 확실하지 않고 좀 더 매파의 입김이 좀 더 세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된 영향도 금융시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채한도 협상이 지연될 경우 국채금리와 달러화에는 하방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백악관과 공화당이 디폴트와 같은 파국은 피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어서 최악의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국채 금리와 달러화 가치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기 6개월 미만의 초단기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과 부채한도 협상 지연 가능성에 따라서 기업들의 현금화 수요로 인해 큰 폭으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극단의 국면은 피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조기 협상 타결도 크게 진척은 보이진 않고 있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관련된 소식의 영향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채 한도는 최악만 면했다. 이 정도로 얘기를 좀 해주시네요. 자, 그럼 해외 얘기 말고 국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된 부분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국내 추경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 수입 진도율을 보면 3월 말 기준 누적 21.7%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상저하고 경제 전망을 감안하더라도 세입 경정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강경하게 추경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추경 대신 지난해 세계잉여금 그리고 기금 운용 재원을 먼저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인위적인 재정 불용은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예산 불용은 아마도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새로운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국회와 대통령실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 고위 인사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은 하지 않겠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추경은 논의할 가치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는 상승 재료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추경 편성 시점과 규모, 적자 부채 발행 이런 부분들은 시장 금리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구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 살펴보니까 6월에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채권 플로우는요, 오늘 신영증권의 조용구 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